한국 야구 스타들의 한 번, 또 한 번. 마운드에서 일궈낸 1승 1승이 어느새 200승까지 다다랐다. 대한민국 최초로 개인 통산 200승을 만든 투수, 바로 송진우다. (200승을) 그냥 어렵지 않아 했는데 대단하네. 10승씩 20년을 한다고 쳐보세요. 투내도 있고 타자로 상대할 줄도 알고. 몸이 유해하니까 제구력이 참 좋았어요. 프로에 입단한 지 9년 만에 100승을 올린 투수. 12년 만에 노히트 노런으로 타석을 봉쇄해내기도 했다. 그리고 18년 만에 꿈의 200승을, 20년 만에 2000탈삼진이라는 평이로운 기록을 달성해낸 선수. 프로 데뷔 21년 후 그는 어느새 3000이닝을 던진 투수가 되어 있었다. 21번을 등에 달고 21년 동안 단순히 숫자만으로 표현하지 못할 기록들을 써내려간 마운드의 교과서. 그는 요란하지도 성급하지도 않았다. 조용히 자신의 마운드에 서서 투수가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록을 만들어낸 심지궂은 사나이. 바로 투수 송진우다. 피차 송진우 란나 서드 제6구 스트라이크. 증평초등학교, 세광중학교를 거쳐 세광고에서 고교 야구 선수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송진우. 그는 이미 이 시절부터 한 경기를 혼자 책임질 줄 아는 에이스로서 활약을 하고 있었다. 특히 고교 2학년 때 보여준 황금사재기 결승전의 완투승은 고교 선수라 하기에 무색할 정도의 수준. 세광고 야구부 창단 29년 만에 그리고 충북 지역 고교 최초로 일궈낸 황금사자기 우승은 가히 투수 송진우의 공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그 친구 대단한 친구죠. 특히 저하고 학년으로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스피드가 좋았고 또 바깥쪽 볼을 잘 던지고 변화구를 잘 던지고. 근성도 그때도 대단했었고 도대체 뭐 진려고를 하지를 않았으니까. 송진우 선수가 투수가 아니라 타자로서 만약에 선수 생활했어도 성공했지 않았겠냐 나는 생각할 정도로 어느 날은 투수로 완투해서 이기고 그 다음 날은 지명타자 4번 타자로 활약해서 팀을 우승시키고 이게 둥근 공 갖고 노는 거는 거의 그 천부적인 어떤 소질을 갖고 태어난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대학 진학으로 새로운 무대를 꿈꾸게 된 송진우. 김인식 감독이 그를 알아본 것이다. 지금 증평인데 그때 거기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카웃을 하게 됐고 또 그 선수로 인해서 또 동국대학이 우승도 했고 그래서 이 선수로 스카웃을 정말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대학 4학년 때인 1987년 백호기 야구대회 최우수 선수상과 가을철 대학 야구대회 우수 투수상을 받으며 대학 마운드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한 투수 송진우. 순풍에 돛단 듯 그의 선수 생활은 순조롭기만 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팀이 마지막 대회고 여태까지 우승을 하나씩밖에 못했거든요, 1년에. 근데 좀 그래도 그 좋은 팀 같고요. 한번 두 번의 우승을 한번 해봤으면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졸업한 해에 4학년 때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둬서 그 프로에 와서도 제가 자신 있게 야구할 수 있는 동기가 그 동국대학교 때 그 야구를 경험을 잘 했던 것이 프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9년 그는 빙그레 이글스의 유니폼을 선택한다. 당시 신인으로서는 계약 조건이 상당했다. 저하고 같이 입단을 했는데 그때 진우 형이 그때 계약금 최고 많이 받았어요. 저희 신인들 중에는.
이게 뭐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김영덕 감독님이나 강병철 감독님 수석 코치 하셨는데 그때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을 거예요. 송진우 선수를 이제 투수로 활용을 하느냐 또는 이제 타자로 활용하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투수로서의 그 활용도가 높지 않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투수로 키우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대전에서 개막전 했는데 두 번째 경기 선발 예고가 돼서 첫날 한희민 그 선배가 공을 던졌는데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롯데한테. 그래서 뭐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기록하는 것보다 손이 발발 떨리는 거예요, 내 롯데가지. 부담감 없애주려고 첫 경기 절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거 그냥 사인대로만 던져라. 그럼 너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인을 내는 대로 들어왔어요, 공이. 몸쪽 하나 더 조금 위에 조금 낮게. 드디어 프로에 데뷔하는 날. 오늘 빙그레 선발 투수 송진우 투수가 나왔습니다. 아마추어와 엄연히 다른 프로의 세계. 그러나 그 벽을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프로 데뷔 전에서의 완봉승. 프로야구 역사상 5번째 있는 일이었다. 볼의 구위도 좋았지만은 제구력이 아주 뭐 좋았던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공을 채는 그 감각이 상당히 좋은 투수다 이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 선수는 그 정말 그 아마추어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는데 프로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겠다. 제가 직감적으로 그걸 느꼈습니다. 최동원 선수도 그렇고 선동열 선수도 그렇고 첫 경기에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봤어요. 근데 송진우 선수는 해냈단 말이야. 그것도 완봉승으로 해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송진우 선수가 얼마만큼 대단하고 배짱 있는 선수다 하는 것이 뭐 입증이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신인이 완봉한다는 게 어려웠고 그 이후에 제가 선발로서 잘 자리 잡고 프로에 적응을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타자의 무서움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4번 타자 신경식. 그해 그는 9승을 올리며 신인을 넘어선 맹활약을 펼쳤고 빙그레는 2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한국 시리즈는 그와 악연의 고리가 있었던 것이다. (1989년) 한국 시리즈. 해태와 빙그레가 1년 만에 다시 만났다. 빙그레는 1년 전 서력을 해야 할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고 해태는 왕위를 지켜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미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한 후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기다리고 있던 빙그레. 풍전세 방면입니다. 큽니다. 1차전부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으로만 보이던 선동열을 무너뜨리며 이제 시리즈에서도 빙그레가 약간 앞선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하나 투수력 좋았죠, 그 당시. 단기전 요거는 사실 운이 많이 좌우하거든요. 의외의 선수가 나오고 또. 선동열이하고 이상근이가 대결을 해서 1차전을 이겼어요. 이번 대회는 이길 수 있다, 이겼다 생각했는데 1차전을 먼저 가져간 빙그레에겐 2차전이 더욱 절실했다. 남기면서 유격수. 그런데 2회부터 나온 빙그레의 투수 김대중이 난조를 보였다. 그대로 안타됐습니다. 김영덕 감독은 이 상황을 구원해줄 투수가 필요했다. 바로 송진우였다.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빙그레 이글스입니다. 볼넷 허용 후 무사 만루. 1사후에 타석에 들어선 백인우. 그런데 여기서 유격수 병살 코스 놓쳤습니다. 발을 깠습니다. 3루자 호빗, 2루자 호빗, 4대4 동점. 그리고 주자 3루 1루 유격수의 더블 플레이 코스에서 결정적인 실책입니다. 장종훈의 실책으로 해태가 역전의 발판을 삼게 된 것이다. 말루에서 이제 위기 때 올라갔는데 장종훈 선수가 쇼스텝에서 투아웃 말루에서 그 알을 깠죠. 뭐 저런 녀석이 다 있나. 뭐 저도 옆에서 보는데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거 그때 아마 이기고 있었을 거예요. 종훈이 그때 울었나 막 그랬을 거예요. 89년도 한국 시리즈 때 그 얘기 또 왜 안 하나 했다. 그 주자가 2루 주자가 박주로 코치님이란 말이에요. 몸이 좋잖아요. 거기에 이제 볼이 가려버린 거죠. 그런 바람에 결정적으로 이제 알을 까는 바람에 제대로 처리만 됐다면 그대로 이닝이 종료되어 초반 분위기를 완전히 잡아놓을 수 있는 순간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혜태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고 보란듯이 혜태는 재역전에 성공하고 말았다. 수비수의 실책이 투수 송진우에게 너무나 큰 심리적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렇게 2차전을 혜태의 손에 들려주었다. 순간적인 실수로 선수들 간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탓이었다.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거지. 선수가 뭐 공 잡는데 소홀히 하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뭐 실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 선수로 인해서 팀이 위기에서 구해질 수 있는 거고 너무 많은 에러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잘 던지다가도 그 실책 하나로 인해 가지고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 가면은 그 완성도가 참 서로가 팀워크, 마음 교감이 주고받는 어떤 승부가 될 텐데 그것도 큰 경기잖아. 근데 작은 실수 하나로 인해서 또 우르르 무너지는 그 위축감이 그 시리즈 내내 부담감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역시 우승을 해본 팀과 못 해본 팀의 경험 차이는 이렇게 경기 내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빙그레는 한 번 넘어간 분위기를 좀처럼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조차 잡지 못했고 2차전 이후 그렇게 단 한 차례도 이기지 못한 채 시리즈 전체를 내주고 말았다. 4회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왕조를 굳건히 한 혜태. 반면 빙그레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2년 연속 준우승에 만족해야만 했다. 단순히 실력 차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아쉬움이 있는 경기였다. 역시 그 득점 차이가 너무 컸고. 그래서 아마 그 계기로 해서 저희 팀이 급격하게 혜태한테 무너지는 그것 때문에 그린 건 아닌데요. 분위기 자체가 급격하게 혜태한테 우리가 그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상하게 혜태랑만 하면 이 야수들이 에라일도 많고 그렇게 잘 치던 타자들도 못 치고 뭐 던지던 피처들도 뭐 8, 9에 가서 무너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 빨간 잠재 옷에 그게 주눅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강하게 보였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중문이었고. 1991년 빙그레와 혜태는 또다시 만났다. 전년도 부진을 떨쳐버리고 싶은 혜태. 만년 2인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빙그레. 두 팀 모두 이번 시리즈가 절실했다. 하지만 1, 2차전을 모두 엄청난 점수차로 혜태가 가져가 버린 상황. 투수 송진우 3차전마저 내준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 문제였다. 한국 시리즈 89년에 대경기 마운드에 오른 투수는 송진우. 그런데 이날 그는 8회까지 단 한 개의 안타, 단 한 개의 볼넷이나 실책도 허용하지 않는 경기를 운영해 나갔다. 이대로라면 한국 시리즈 최초의 퍼펙트 게임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혜태에게 자존심을 회복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아주 사소한 실수가 경기를 바꿔놓았다. 떴습니다. 자, 빗맞은 타구 안타가 되느냐? 파울 지역 잡지 못합니다. 이거 잡질 못한 것이 정열이 날린 우익수 쪽 파울 플라이를 빙그레의 수비수들이 어이없이 그대로 놓쳐버리고 만 것이다. 그대로 끝날 수 있는 이닝이 계속 이어져야만 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공이었어요. 제가 긴장을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요. 그 정도 플라이는 제가 잡았어야 되는데 정말 아쉬운 게임입니다. 노히트노런이나 퍼펙트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 중요한 기록은 야수들이 한 5번 정도 위기를 야수들이 넘겨줘요. 근데 그때는 아마 그런 위기가 거의 없이 갔단 말이야. 제가 보더라도 뭐 라이스 프레이보다는 워낙 볼이 좋아가지고 이제 압박하고 가는 상황에서 그런 이제 이종화 선수가 그걸 많이 잡았다면은 그런 게 이제 완전히 굳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믿기지 않는 광경이 연출됐다. 부심 선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규석 씨 2-3 빠졌어요. 2 스트라이크 3볼. 두 개의 공이 모두 볼로 판정이 나고 만 것이다. 포볼. 혜태 정회열의 1루 진출. 송진우의 퍼펙트 게임이 무참히 깨져버리는 순간이었다. 심판은 볼이라고 얘기하는 공. 투수 송진우의 눈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한 수였다. 연습 경기도 정규 시즌도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팀이 우열을 가리는 한국 시리즈에서 나올 수 있었던 퍼펙트 게임. 이 한 수로 모든 기대감은 멀어지고 있었다. 몸쪽에 정말 스트라이크 같은 볼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화면을 봤는데 스트라이크를 줘도 되는 공 같은데 그 위원님은 보내는 볼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투스타일 쓰리볼의 마지막 구도 정말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뭐. 근데 그때 심판이 누구시더라? 그걸 갖다가 내가 뭐 스트라이크를 갖다 볼 할 이유는 없고 볼을 스트라이크 할 일도 없고 난 나도 내 소식껏 본 거예요. 송진우나 나나 그때 하나 팬들은 빙그레 팬들은 100% 스트라이크고 심판은 자기가 판정했으니까 자기를 믿는 거니까 심판이나 혜태 팬들은 아직까지 볼이죠. 아쉽죠. 지금 생각하면 투아웃이고 그거 잡았으면은 다음에 7, 8구 하이타선 한 이닝인데 이어지는데 퍼펙트라는 것을 깨졌다. 그 순간에 몸에 힘이 빠지면서 아마 모든 게 그 리듬이 깨졌던 것 같아요. 관중석에서 터져나오는 탄식. 송진우도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은 홍현호의 좌전 안타. 퍼펙트가 깨지고 이제 노히트 노런마저 깨진 상황. 송진우가 완전히 흔들렸다는 증거였다. 워낙 그 이제 퍼펙트라는 것 때문에 여태까지 버텼죠. 하지만 그는 마운드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내려가기엔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던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 성격이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무슨 놀이를 해도 이기고서 돌려주라. 지고서 받지 말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게임에서는 지려고 하는 게 없어요. 이기려고만. 근데 그런 승부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강하다면 부러질 수가 있거든. 주자는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으로만 맞기엔 이미 허점이 너무 크게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공을 뿌린 송진우. 하지만 타석에 올라온 장채건은 이를 놓칠 리가 없었고 단숨에 2타점을 빼앗아버리고 말았다. 2대1. 혜태가 역전하는 순간이었다. 장채근의 역전. 이거는 실투예요. 네. 시작했습니다. 의욕을 잃은 것일까? 송진우는 후속 타자 윤재호에게 우측 담장에 맞는 3루타까지 허용하고 만다. 8회 2사 이후 혜태가 기록한 안타만 해도 4개. 결국 송진우는 자책점 4점을 기록하며 마운드를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 홍현우 선수한테 레프트 앞에 안타 맞아서 노이트는 물 건너갔고 장채근 선배한테 레프트 오바 2루타 맞아갖고 점수 주고 그 승리 피처도 다 어렵게 됐고 그래 결국은 저희가 3대1인가 져서 제가 그 짧은 순간에 너무 극한 상황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하늘과 지옥.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경기인 것 같고 제가 뭐 선수하면서 제일 아마 아쉬웠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추억에도 많이 남고. 너무 이 강한 승부욕에서 나온 내가 등판한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좀 많이 있었지 않겠나. 좋은 쪽으로 본다면 책임감이고 단점으로 본다면은 내가 해야 된다는 자기 위주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지 않았느냐. 퍼펙트보다는 역시 팀 전체를 믿고 마운드 운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분담을 했으면은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났었지 않았겠냐.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책임감이 또 다른 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출격할 준비를 하고 있던 그에게 타승왕과 후원왕 동시 석군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좋은 피처죠. 팀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줄 아는 좋은 선수라고 봐요.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프면 티를 좀 내요. 솔직히 내가 아프다 오늘 못 던지겠다 이런데 진우 형 같은 경우는 아프다고 해도 오늘 가서 던지려고 그러면 무조건 대답을 하고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저같이 연투 능력은 좀 없고 선발로만 뛰었던 피처들한테는 뒤가
굉장히 든든했었죠. 뒤든 앞이든 항상 준비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시즌 끝날 쯤 되니까 마무리 피처들이 부진을 했어요. 그때예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안 해도 마무리 타이틀은 이제 당연히 따는 당상이고 9원승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 이강철 그 선수하고 이게 다승이 몇 개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92년 이제 마지막 게임인데요. 두 게임이 남았어요. 두 게임이 남았는데 그때 타이틀을 하나 놓고 이렇게 같이 붙자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강철의 해태와 송진우의 빙그레가 맞붙게 될 단 두 번의 경기에 걸린 타승왕의 행방. 뭐 한희민 선수로서는 뭐 굳이 두 번의 경기 중 첫 번째 경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역시 빙그레가 택한 투수는 한희민이었다. 한번 조리를 해가면서 그런데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만들어진다. 투수 2루 아웃 다시 1루 아웃. 투수 한희민 혼자 그 경기를 온전히 잘 막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투수 코치님이 신발이라 글러브 갖고 기다리고 있으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오해인가 나가라는 거예요. 와서 아유 형 죄송합니다. 야 나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것만 잘하면 돼. 그것은 감독의 뜻이 네 뜻이 아닐 거라고 나 그래서 얘기를 했거든요. 왜 네가 그거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해줄 의무도 있어요. 그냥. 27살 잘 던지고 있던 한희민을 내리고 굳이 송진우를 올린 것이다. 정회열 4구 스윙 아웃. 송진우는 이날 마무리 역할을 수행. 한희민이 세워놓은 절반의 공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19승이라는 대기록을 먼저 세울 수 있었는데 이강철에겐 이런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날 선발 투수로 나선 이강철은 빙그레의 장종훈에게 41호 홈런을 맞는 등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던 것. 그때 당시 되게 선배님들한테 고마웠어요. 그때 순위가 다 결정난 상황인데도 대전 경기, 원정 경기를 그때 이제 김성환 지금 소코치만 모든 분들이 선배들이 다 저 하나 개인 타이틀 때문에 이렇게 다 갔어요. 8회 그때 장종훈 선수 홈런을 맞고 역전 홈런을 맞고 제가 졌는데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이강철 그 선수가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저희한테 장종원 코치한테 막 40홈 넘맞고 그때 나가도 이겼을 텐데 막 그렇게 하고 나서 기사도 난리 나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 아니면 김현덕 감독님이 그런 쪽으로 또 많이 그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선발 투수가 만들어 놓은 승리에 숟가락만 얹어 타승왕이 됐다는 비난이었다. 한 이틀 동안 신문제 대문자를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만들었다는. 근데 저는 만드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 선수들이 송진우가 나왔다 해가지고 일부러 삼진도 먹고 안 쳤다. 그거는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 선수도 자기네 이강철이가 차다승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겠어요. 내가 볼 때 실력이에요, 그거는. 아마 감독으로서는 송진우 선수에게 뭔가 좀 챙겨주고 싶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팀 내부적으로나 송진우 선수가 고생한 거를 생각한다면은 그건 뭐 감독의 배려 차원이 아니었나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해 18승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도 않았고 정말 본인의 실력으로 거기까지 올라갔던 거고 송진우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팀 내에 워낙 컸었고 또 역할을 그만큼 잘 했기 때문에 일단 송진우 선수가 다승왕과 세이브 부분에 동시 타이틀을 석권했다는 것은 엄청난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패배가 좀 아쉽지. 그리고 그해 빙그레는 송진우의 타승왕 행진에 힘입어 한국 시리즈 무대에 안착할 수 있었다. 89년에 이은 두 번째 정규 시즌 1위. 그해 빙그레는 압도적인 투타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뭐 당연히 우승이다. 이제 뭐 롯데랑 성적이 워낙 좋았으니까 거의 우승할 게 뭐 8, 90% 정도 전문가들 예상을 했었고. 그때 빙그레가 거의 뭐 타순이라든지 투수력은 저희들보다도 페널티레이스에는 월등했거든요. 그때 당시 롯데는 이제 4위 팀에서 올라왔잖아요. 우리는 이제 1위 팀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에는 정말 되겠지. 이번에는 뭐 당연하겠지. 그랬는데 이게 참 야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 롯데와의 한국 시리즈 1차전.
그런데 이것도 운명의 장난인 건지 1회 초부터 경기가 꼬이기 시작했다. 타석엔 롯데의 조성욱. 여기서 타자가 희생 번트를 시도했는데 수비를 하던 송진우가 조성욱과 살짝 부딪히고 만 것이다. 일단 1루에서 조성욱은 아웃. 하지만 롯데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다. 투수 송진우가 주자가 가는 길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아우 뭐 화가 났었죠. 왜 그게 주루방해냐. 뭐 이건 당연히 수비하러 나가서 공장으로 나간 건데 왜 그게 주루방해냐. 뭐 하도 벤치 들어와가지고 뭐 또 뭐 아시죠? 뒤에 가서 막 꽝꽝거리고 막 화내시면 뭐 예. 워낙 그 수비 면에서 뭐 번트 수비나 이런 게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분해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책임감을 안고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야구라는 게 뭐 한 3시간 정도 하지만은 미묘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결과가 많이 벌어지고 그 작은 것으로 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제가 좀 흔들렸던 거는 같습니다. 예. 해야 되는 거죠? 이어진 김민호, 공필성, 박기훈의 줄줄이 안타로 4점을 보탠 롯데가 6점을 앞서 나가기 시작. 1차전의 분위기는 완전히 롯데로 넘어가고 있었다. 누가 봐도 빙그레의 우세가 확실했던 한국 시리즈. 2실점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단 하나의 플레이로 분위기는 이미 빙그레의 손을 떠나버린 것이다. 자신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1차전 패배가 또 막 이상한 일로 막 꼬여서 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1패가 아니고 좀 충격이 있었어요. 첫 단추를 잘 못 여니까 그게 계속 이제 꼬이고 안 풀리다 보니까 실마리가 하나씩 풀렸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조금씩 자기 생각을 했다. 빙그레는 다시 힘을 내야 했다.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투 스트라이크 원 볼. 한국 시리즈 2차전 정민철의 역투로 빙그레는 8회까지 단 2개의 안타만을 허용하며 2차전을 가져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 9회 상황에서 감독은 정민철을 내리고 송진우를 다시 올렸다. 좌타자는 좌투수에 약하다는 야구계의 격언에 충실한 교체였던 것이다. 그때는 무조건 에이스가 전천후 투수였어요. 선발도 하고 마무리도 하고 오늘 던지고 또 내일 던지는. 그 진우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저를 너무 믿으셨는가 봐요, 감독님이. 제가 한국 시리즈 등판한 거는 그 중간중간에 꽤 많이 있거든요. 뭐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감독님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내보냈던 것 같고. 글쎄 이제 거기도 이제 이기려고 자꾸 다급하다 보니까 뭐 또 원래 워낙 그 송진우 선수가 우리 그 롯데한테도 강했기 때문에 더 아마 그 빙그레에서 더 송진우 선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악수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미 송진우는 그 전 경기에서 주루방이라는 이름으로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었던 상황. 그 상처를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일까? 어제는 5번 타자였습니다. 김은국 초구 다시 빗맞은 바가지 안타입니다. 스트라이크 앞에 안타 2개가 나옵니다. 송진우가 운이 아주 나쁜데요. 지금도 빠른 공을 노리고 들어가서 친단 말이에요. 송진우 50승 35패 64세이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9회에 올라온 후 송진우는 2번 대타 한영준부터 김민호까지 3연속 좌전 안타를 맞으며 1점을 내주게 이른 것이다. 정말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었다. 사실 이런 결과는 짧고 굵게 가려는 너무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는 스타일 탓도 컸다. 홈런 맞으면 고기고 또 던지고 되게 공격적이었어요. 승부라는 거는 투스트라이크 쓰블이나 투스트라이크 투볼이나 어차피 타자가 3개의 카운트를 먹어야 승부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하러 많이 던지냐 이거죠.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죠. 체인지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급적 안 쓰고 뭐 페스트볼, 그다음에 슬라이더, 커브 요 정도의 구위. 그런 어떤 밀어붙이는 피칭이 조금 주를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냥 자기 힘을 믿고 던지는 조금 이제 그 미숙하다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그 얻어맞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었어요. 예. 제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뭐 저라고 뭐
지고 싶어서 쳤겠습니까? 열심히 던졌고 그게 운명이라니까 또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고. 3루 쳤습니다. 결국 그해 한국 시리즈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롯데의 승리로 돌아갔다. 준우승 징크스에 따른 조급증이 만든 뼈아픈 실패였다. 또다시 만년 2인자의 자리에 선 송진우. 그러나 이런 실패가 실패만으로 남았다면 그를 레전드라 부를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줄 아는 에이스. 그것이 바로 송진우였다. 바깥쪽 안타. 97년을 넘어서면서 송진우는 스스로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그대로 쭉 뻗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4점대까지 치솟고 승수도 6승까지 떨어지는 상황. 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던지면 가운데 던지고 볼의 회전도 안 좋고 그래서 상대방 선수가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다. 제일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죠? 피처볼이 좋다고 해야 되는데 별로 안 좋다고 그러면은 선수 그만두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올 것이 맞구나. 그래서 팔이 아프기 때문에 공을 밀어 던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본인도 아프진 않은데 뭐 밸런스 문제도 그 얘기했었고 공이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0이 넘은 나이. 투수로서 사실 이 손으로 한 발 물러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이기도 했다. 안 보여?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였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 이수 감독님이 이제 감독 되시면서 나이가 있으니 선발하지 말고 중간해라. 이제 그게 보직이 맞다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은퇴를 해야 되느냐, 또 중간에서 저걸 해야 되느냐, 막 고민하고는 찰나에 아리조나 가서 그쪽에 이제 좋은 코치도 만났고, 좋은 얘기도 들었고, 어렵게 야구를 시작한 것만큼 그 끝맺음도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열심히 한번 더 해보자. 그때 당시 기억하면 송진우 코치하고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1년간 싸웠어요. 컵을 던지자. 볼에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송진우 코치한테 그렇게 조언을 했고 송진우 코치하고 그걸 많이 얘기를 했죠. 송진우 코치님이 이제 캠프를 갔을 때나 그때 그 당시에 캠프 갔을 때 뭔가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직구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땅 구종을. 상황이 특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벗어나 자신에게 없는 다른 기술을 찾아야 할 때였다. 여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새 출발하느냐 그 모든 것은 그의 두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전에 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변화는 그에게 절실한 것이었다. 33살의 프로 11년 차 송진우. 변화에 대한 갈망과 그에 따른 노력은 눈에 띄는 성적의 변화를 가져왔다. 99년 송진우는 완벽하게 재기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중심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그의 손을 일군 승리만도 15번. 절실할 때 최선의 노력으로 이룬 값진 성공이었다. 제가 변화구를 잘 못 던지고 그 정통파 피처였는데 새롭게 변신하면서 뭐 슬라이더, 커브, 그다음에 서클 체인지업, 가끔 포크볼도 던졌었고요. 전혀 제가 머릿속에 없던 공들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그 효과를 많이 봤죠. 뭐 이렇게 저희도 이제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제 보는데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구질을 하나 바꾸고 완전히 사람이 그러니까 그 투수가 180도 이렇게 확 틀렸어요. 딴 타자들한테도 물어보면 못 치겠다고 그 정도로 99년도에. 송진우 투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나이가 먹으면 조금씩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게 뭐 투심을 던진다든지 체인지업을 던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을 갖다가 잡아서 던지려고 한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안 던지던 구종을 던지게 되면은 폼에서 투구 폼에서 이 좀 표가 나는데 송진우 선수는 전혀 표가 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운동신경이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직구 던질 때나 체인지업 던질 때나 똑같은 폼을 던졌기 때문에 그 체인지업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했죠. 송진우의 재기를 등에 업고 또다시 한국 시리즈에 도전하게 된 99년의 한화. 또다시 상대는 롯데였다. 박정태 선수 그런 얘기를 하는군요. 두 팀이 격돌했던 92년 이후 무관의 자리에서 7년간 서성여야 했던 롯데와 한화. 각 팀에겐 모두 이겨야 할 이유가 분명했다. 왼손 투수 제5구째 제5구 쳤습니다. 그 사이 큰 변화를 맞은 건 한화였다. 잘 맞았습니다. 지난 4번의 한국 시리즈 실패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던 한화. 승리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만큼 세월에 따라오는 연륜과 여유도 쌓여있는 상태였다. 1차전부터 분위기는 한화 쪽이었다. 몇 번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초연해진 것 같아요. 꼭 우승이 아니고 그냥 즐기는 분위기였어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엔 상대편 투수지만은 경기를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상황이나 위기가 오더라도 그 상황을 즐기면서 잘 이렇게 좀 즐기는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항상 지금도 자신 있지만 그때 자신 있게 공을 던졌고 저는 뭐 지더라도 항상 내 볼에 자신감 갖고 던지는 유형이라 이번에는 될 것이다라는 또 좋은 생각 갖고 했고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선발 투수가 지금 문동환 송진우가 특히나 2차전 마운드에 나선 투수는 다름 아닌 송진우. 슬럼프 끝에 재기에 성공한 투수가 보여주는 7년 만의 한국 시리즈 등판. 그의 공은 세월을 무색하게 할 만큼 위력적인 것이었다. 투수리 자 일단 2루 견제 아우 하지만 그의 진짜 역할은 마운드보다 선수들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 팀의 고참으로서 스스로가 롤 모델이 되어주어야 했던 것이다. 송진우 선배님도 항상 앞에 나와서 미리 열심히 하고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혼자 하면 선배가 하면 후배는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뭐 주축이셨죠. 뭐 진우 형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분의 활약을 따지자면 그 말로 열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베테랑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해줌으로써 또 젊은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또 한층 자신감을 전달시킬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팀 전체 선수들에게 안정감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한국 시리즈. 송진우는 혼신의 힘을 다했고 한 점을 내주면 2점을 얻으면 된다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경기를 진행해 나갔다. 제1구 쳤습니다. 좌중간 코스 높이 떴습니다. 한화는 달라져 있었다. 경기를 즐길 줄 아는 여유와 끝까지 따라잡아 주자를 잡아내고야만 은 집념이 4번의 실패를 통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바깥쪽 지금 투수 왔습니다. 어디로? 홈으로 3루 주자 태가운 네 이건 반쪽 없네. 원아웃의 주자는 드디어 5차전. 그런데 선발로 잘 던지던 송진우가 6회 2점을 실점하며 역전을 허용하고 만다. 예전 같았으면 마운드에서 버텼을 그였다. 하지만 그는 옛날의 송진우가 아니었다. 항상 야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팀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는 것도 많은 거고 내가 잘 던져서 못 이길 때도 있지만 내가 못 던지는데 야수 도움으로 이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팀플레이가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이 승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송진우 선수가 실패도 많이 거듭했었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야구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안타가 필요하죠. 네, 득점타가 중요하죠. 9회 한화의 마지막 공격이 승부의 초점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화의 로마이어가 승부를 3대3 동점으로 만드는가 했더니 이어 등장한 장종훈이 우익수 희생 플라이를 띄워 한 점을 추가. 그해 우승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타를 만들어내고 만 것이다. 창단 14년 만에 찾아온 믿을 수 없는 기회였다. 이제 치고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선수들이 하이파이브 해주고 막 반겨주잖아요. 그때 저도 모르게 막 괴성이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로마이어가 치는 순간 아 오늘 끝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복받쳐 올랐죠. 다들 벤치에서. 네.
데이비스가 나가고 로마이어가 3루타 치고 1점 들어오고 3루에 장종훈 선수가 라이트 희생으로 홈 들어오고 그 짧은 순간에 벤치에서 그 두터운 잠바를 입었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역전되는 상황에. 자, 그것이 이제 재밌는 이제 남은 것은 롯데의 마지막 공격. 과연 롯데가 여기서 재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지.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한화의 손을 들어주었다. 창단 14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4번의 실패 끝에 5번째 도전에서 통한의 우승. 뼈가 시리도록 사무쳤던 우승컵을 받아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분명 지난날의 소력을 갚기 위해 이를 악물고 기다린 송진우를 비롯한 고참의 공이 분명했다. 다행히 또 선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승 한 번에도 못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승해서 우승하고 나갔는데 뭐 울고 트로피 들고 또 언제 들어보겠냐 트로피 먼저 막 들고 그래서 뭐 나갈 때도 뭐 팬들한테 그 쌓여갖고 모자 잊어먹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빙글 때부터 다들 우승 하다가도 매 해날마다 준우승을 하니까 너무나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다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진짜. 막 글러보고 뭐 다 집어던지고 서로 껴안느냐고. 뭐 우는 선수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 한화의 한과 집념이 롯데의 근성을 이긴 날이었다. 특히 송진우에겐 이 우승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 승리의 눈물 속엔 이 순간을 기다리다 떠나간 동료들의 눈물이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인 타이틀 차지하고 200승 뭐 3천인 다 할 때도 눈물 안 흘렸는데 그 역시 팀이라는 게 파워가 있더라고요. 팀 우승이 정말 염원했던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났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송진우 선수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어요. 한국 시리즈 무대는 많이 밟아봤지만은 번번이 실패를 했잖아. 그걸 또 딛고 이뤄낸 값진 어떤 개인의 결과보다는 팀 전체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눈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복받쳐서 올라올 거예요. 모든 팬들이나 또는 야구인들조차도 주변에서 끝났구나 송진우 이랬는데 본인도 멋지게 제기를 했고 팀도 우승을 했고 또 우승하는 한국 시리즈에서 1승을 거뒀고 아마 당시 송진우 선수가 전년도 부진할 때까지만 해도 아마 그런 기쁨이 본인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쁨은 다른 선수보다 몇 배 컸겠죠. 그렇게 10년을 써내려온 송진우의 한국 시리즈 한이 여기서 풀어졌다. 최고의 투수였지만 이상하리 많지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던 비운의 에이스. 그러나 이날의 눈물로 그는 지난 상처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송진우는 이날의 우승만을 위해 달려온 투수가 아니었다. 투수로서 그에겐 더 큰 야망이 있었다. (1989년) 프로야구에 입문한 후 꾸준히 마운드에 올랐다. 그 결과 1997년 프로야구 사상 10번째로 개인 통산 100승을 기록하는가 하면 2000년엔 노히트 노런을 2002년에는 선동열의 기록을 깨고 147승이라는 프로야구 최다승을 2005년엔 최고령 완봉승을 수트 땅볼 잡았습니다. 1루에 송구 아웃됐습니다. 드디어 대기록 세워졌습니다. 최고령 완봉. 그리고 2008년에 2000 탈삼진을 기록하기에 이른 것이다. 기록이 됩니다. 투수 나이 40이 넘어 세운 기록이었다. 아무리 그 몸이 부드럽고 선천적인 어떤 그 소질이 있다 그래도 자기 관리가 안 좋으면은 그거는 저 선수 생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 우리 그런 선수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욕탕에 뭐 들어가도 뭐 던지는 쪽 손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빼놓고 뭐 하듯이 그분의 그 몸 관리는
특별한 날 이루어지지 않고 매일 일상생활에 이 정도, 예, 찬물은 담궜는데 뜨거운 물일 때는 항상 이렇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오래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사실 물속에 들어간다고 이게 금방 불겠습니까? 저는 해보니까 가끔은 불더라고요, 이게 오래 담그면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탕수육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꺼내면 섬세랑 똑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불어서 이게 허옇게 돼서 그 물집이 떨어져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내 마음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내가 야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내 마음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한다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지. 물속에 한번 담은 거 보세요. 이거 웬만해 갖고는 안 붑니다. 그런 자기 관리 속에 기록 행진이 계속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2006년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록, 개인 통산 200승이라는 기록까지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가지고 싶다고 쉽게 가질 수 있는 기록이 아니었다. 예, 그리고 200승 할 때는 특별하게 회장님 이름으로 해서 그 한돈씩 해서 그 안에 어디 구장 어느 팀 몇 대 몇 승 해서 200개를 그 정말 그 제작을 해서 집에 제일 좋은 데 있습니다. 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 가보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물려줄 생각을 갖고 있고. 200승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팀의 에이스를 갖다가 기준을 10승을 잡아요. 200승이라는 것은 매년 20년 동안 해야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200승 그러면 실감이 안 나지만 10승씩 20년을 한다고 쳐보세요. 20이 넘은 나이에. 그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20년 동안 선수 생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 사실은. 그리고 2009년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3000이닝 투구라는 대기록까지 만들어낸 송진우. 이는 200승이나 완봉승, 완투승과 또 다른 분명한 의미를 가진 기록이었다. 꾸준한 성적과 몸 관리가 없다면 불가능한 기록이었던 것이다. 200승과 또 다른 게 뭐냐, 3000이닝은 그만큼 많이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던졌다, 마운드에 정말 큰 공백 없이 계속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거는, 패전 처리라는 거는 뭐 예전에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런 개념의 등판을 한 적이 제 기억에도 한 번은 없어요. 선발로 나갔던가 불펜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나갔지 다신 경기 마무리하러 올라간 적은 없어요. 팀에서도 반드시 막아줘야 되는 이닝이 합쳐져서 3000이닝이 된 거죠. 소나무처럼 늘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러면서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다른 느낌을 주는 전설? 선수 생활할 때는 난 좀 야구를 잘하는구나라고 느꼈지만 내가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은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기록이 쌓이고 나이가 먹고 조금 장수를 하면서 이게 제 이름이라는 게 했었지, 그 당시에는 뭐 손흥렬 그 감독님이라든가 뭐 김신 감독님이라든가 최동원 감독님이라든가 여러 선배들이 좋은 피처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는데 정말 팀에 필요한 선수라는 거죠. 그게 꾸준히 이어오다가 정말 잘했던 선배들이 저 먼저 그만두고 저는 그 와중에 계속 살아남으면서 성적이 쌓이면서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됐는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송진우는 3000이닝을 막 넘긴 시점에서 은퇴를 선언한다. 프로야구 선수 생활 21년 만이었다. 21년을 이글스로 살아왔던 송진우가 이글스였고 이글스가 송진우였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제 마운드에서 내려왔네요. 이게 마지막. 최고 열심히 하는 선수였었고 앞으로 이제 코치 생활을 더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많은 후배들을 형처럼 될 수 있는 선수를 많이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야구 스타일의
한 번, 또 한 번. 마운드에서 일궈낸 1승 1승이 어느새 200승까지 다다랐다. 대한민국 최초로 개인 통산 200승을 만든 투수, 바로 송진우다. (200승을) 그냥 어렵지 않아 했는데 와, 대단. 10승씩 20년을 한다고 쳐보세요. 두뇌도 있고 타자로 상대할 줄도 알고. 몸이 유해하니까 제구력이 참 좋았어요. 프로에 입단한 지 9년 만에 100승을 올린 투수. 12년 만에 노히트 노런으로 타석을 봉쇄해내기도 했다. 그리고 18년 만에 꿈의 200승을, 20년 만에 2000탈삼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해낸 선수. 프로 데뷔 21년 후 그는 어느새 3000이닝을 던진 투수가 되어 있었다. 21번을 등에 달고 21년 동안 단순히 숫자만으로 표현하지 못할 기록들을 써내려간 마운드의 교과서. 그는 요란하지도 성급하지도 않았다. 조용히 자신의 마운드에 서서 투수가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록을 만들어낸 심지궂은 사나이. 바로 투수 송진우다. 피차